네, 내일이면 금강산에서 또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열리게 되는데요. 2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이산 가족들이 강원도 속초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네, 강원도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 가족들이 내일 금강산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곳에 모두 모였는데요. 현장 취재 중인 이재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솔릭 때문에 전국이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이곳 속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흐리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그 혈육과 상봉하겠다는 이산 가족들의 의지를 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1차 때보다 더 일찍 다들 등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0여 년 만에 이제 혈육과 상봉한다는 기쁨과 설레임 때문이었을까요? 태풍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셨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미리 피해서 속초에 도착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북쪽의 형을 만나게 된 69살 배지영 씨의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는 배 씨는 태풍 솔릭 때문에 행여나 오늘 집결 시간에 늦을까 일찌감치 어젯밤에 집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오기가 좀 벅찰 것 같고 비바람이 오는데 차 타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전에 와갖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르신한테 이름만 들어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형이 동생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거 혈육이니까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거고 몇 번 저기를 신청을 했는가 봐요. 근데 안 됐는데 이게 거꾸로 저쪽에서 마지막인지 뭔지 모르지만 찾으니까 형제니까 만나야지. 생각하는 거는 많은데 과연 그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배지영 씨는 아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사실 형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생면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대상자들이 모두 등록을 마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원래는 83가족이 대상자였는데 남북에서 각각 한 가족씩이 그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면서 81가족이 지금 내일 만날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2차 상봉 대상자들 어떤 사연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상봉에 이어 2차 상봉에 참여하는 가족들 말씀하신 것처럼 81가족입니다. 전부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속초 하나리조트에 이제 모여서 금강산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2차 상봉에서는 최고령 상봉자인 100세 강정옥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여동생을 만날 채비를 이제는 거의 마친 분인데요. 원래는 제주도에 사신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산 상봉을 위해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네. 이곳에 이제 오늘 또 속초로 차량을 이용해서 오게 됐는데 고령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강행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정인데 이제 함께 온 따님 말씀이 적십자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부터 꼭 만나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북측의 고모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최연소 상봉자인 7살 김연중군이죠. 네. 김연중군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곳에 오시는 할머니도 한 분 계셨습니다. 네네. 89살의 이제 안경숙 할머니셨는데요.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거동이 조금 불편해서 구급차를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 상봉 때처럼 이제 북측 가족들에게 전해줄 선물들, 그러니까 겨울옷이나 의약품 등을 싸온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모두 다 표정이 굉장히 밝았고 그리고 설레는 분위기도 가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가족들은 조금 전인 4시 반부터는 건강 유의사항 같은 그런 방북 교육을 받았고요. 또 고령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 의료진이 숙소를 돌면서
그런 간단한 건강 체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1차 상봉 때와 비슷하게 일정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산 가족분들은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시간입니다. 북측의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은데 내일은 몇 시에 금강산으로 향하게 되나요? 네, 이곳 하나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가족들은 내일 오전 8시 30분쯤 버스로 금강산을 향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변수가 있죠. 한반도로 접근한 19호 태풍 솔릭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산 가족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솔릭은 내일 오후 강원도를 거쳐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보들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곳 속초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폭우와 강풍을 동반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솔릭의 영향권에 있을 경우에는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이동할 때가 가장 걱정인데요. 금강산 도착지인 온정각에서 숙소인 외금강 호텔까지는 도보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폭우와 강풍이 몰아칠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점을 피해서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이산 상봉 장소와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태풍과 관련한 정보를 북측과 공유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정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통일부에서도 오늘 오후에 아직까지는 워낙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가족들의 염원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내일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아마 이곳에 모인 이산 가족들도 내일 날씨가 어떨지만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태풍 진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는 만큼 태풍이 이번 행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 하나 리조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